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몸 사용을 줄여볼게요. 자, 몸 사용을 줄인다? 회전을 안 한다. 어프로치는 몸통 스윙 아닌가요? 몸 회전으로 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몸 회전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생크가 나는 분들은 몸을 너무 많이 써서 중심축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스윙을 하는데도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체중 이동을 많이 하시고 몸을 많이 쓰니까 이게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궤도나 이런 클럽이 다녀야 되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헤드를 들었다만 놔도 네. 생크는 안 납니다. 헤드를 이렇게 들었다만 놔도 아. 생크는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손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니까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 우선은 왼다리를 무조건 고정시켜 놓을게요. 사실 이거는 생크가 나지 않고 뒷땅 탑볼 많이 나시는 분들이 해도 좋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왼다리에 항상 내 발에 뭔가 못이 박혀 있다. 내 왼다리는 고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때도 왼다리 임팩트 치고 나서도 계속 왼다리에 우선 고정을 시켜두세요. 음. 그러면 웬만해서는 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궤도가 위에서 아래로 따박따박 잘 떨어지게 됩니다. 손목만 쓰지 않으면요. 그래서 왼다리에 내가 한 70%, 60% 힘을 줬다라고 하면 백스윙 할 때, 다운스윙 할 때, 피니시 할 때도 또 유지를 어. 하면서 이렇게 왼다리가 버텨져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왼다리에 정말 못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굿샷. 스윙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몸이 흔들리고 몸을 많이 쓰는 걸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생크가 나는 이유.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윙 때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은 몸이 나갈 거고 그 상태에서 치게 되면 들리게 되겠죠. 네, 이것 또한 사실 정타에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다리에 체중 실었으면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 고정한다는 느낌 꼭 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뭔가 왼다리에 70%, 60% 힘을 주고 우리가 스윙을 하면요. 뭔가 몸이 경직될 것 같고 굳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때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쓰고요. 왼쪽에 힘 실었어요. 자, 여기서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 어. 배꼽이 공보다 왼쪽을 보게. 왼쪽으로. 그래서 저는요, 어드레스를 섰을 때 내 배꼽이 내 왼다리를 본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살짝 돌려놔 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미 회전을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왼다리에 힘을 주고 몸이 경직된 것 같다고 느껴져도 회전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 작은 스윙의 어프로치를 하는데 풀스윙처럼 막 현란하고 빠른 회전이 필요가 없어요. 손하고 몸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회전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회전을 너무 빠르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왼다리에만 계속 힘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내 배꼽이 왼다리, 내 왼발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어프로치만 해줘도 짧은 거리에서 조금 더 쉽게 정타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프로치 항상 스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 회전도 조금 더 줄여주는 거, 우리가 왼다리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프로치 샷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얼마나 일정하게 늘 맞추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일정한 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재민 프로가 알려준 이 방법은 그런 동작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엄청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맞습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컨택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체중도 왼쪽에 두시면은 배꼽을 살짝 공보다 왼쪽으로 놓게 음. 되면은 몸의 축도 더 잘 잡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어택앵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컨택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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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김현주 프로가 또 생크 났을 때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네네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김영주 프로의 생크 노하우. 기대됩니다. 네. 저는 준비물도 하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요. 어, 우선 생크라고 했었을 때는 클럽 헤드로 보게 되면은 힐 쪽이 있고 토 쪽이 있지만은 오늘 주제에서는 이 생크는 이제 힐 쪽, 이 힐 쪽 생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물론 박진희 프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어드레스를 때 사실상 우리는 힐 쪽에다가 어드레스를 두고 치는 골퍼는 없을 거예요. 가운데다가 놓고 가운데를 치길 원하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드레스는 이렇게 했는데 임팩트 순간에는 힐 쪽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박진희 프로가 얘기했듯이 손목이 너무 제껴지게 되면서 힐 쪽으로 컨택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요.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죠. 내가 앞에 장애물을 놓고 내가 조금이나마 클럽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칠 거니까 이 장애물을 놓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우선 뭐가 좋아지냐면요. 아까 박진희 프로가 이야기했던 메인 이야기 있죠. 기찻길. 네. 정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기찻길의 느낌도 더 가지게 되면서 공과 나의 거리를 더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음. 정말 그러면-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아, 연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팩트 존에 장애물을 놓고 치는 연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나가서도 내가 느껴보면 되게 좋아요. 내가 정말로 생크가 나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은요. 아예 처음에 어드레스 때 힐에다가 어드레스를 하세요. 오. 네. 어드레스를 아예 힐에다가 놓고 연습을 할 때는 토 쪽에 임팩이 되도록 그림을 좀 그리는 거죠, 사실. 네. 그럼 내가 앞으로 튀겨나가서 힐에 맞는 컨택이 아니라 아예 힐에 놓고 토우로 임팩을 할 수 있는 몸의 동작을 익히면서 치시게 되면은 내가 힐생크가 났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운데 맞을 확률이 커지게 되면서 좋은 컨택 만들 네.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힐에다가 놨지만은 오히려 토우 오. 쪽에다가 치려고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생크가 방지가 되면서 생크에 대한 걱정을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네. 좋은 연습 방법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 연습 방법 두 가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박진희 프로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민구리 님의 질문인데요. 네. 이 굴릴 땐 괜찮은데 띄우는 어프로치 샷을 하기만 하면 생크가 납니다. 아. 도와주세요. 사실 굴릴 때는 생크 많이 안 나요. 왜냐면 네. 헤드가 닫혀 있으면 생크가 안 납니다. 생크가 나는 이유는 헤드가 열렸을 때 생크가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맞으세요. 그러니까 닫혔을 때 생크가 난다라고 했을 땐 덮어치는 거지. 솔직히 헤드가 닫아서 이제 생크가 나지는 않는데, 자, 우리가 여는 띄우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띄우는 어프로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코킹을 많이 해서 헤드를 연다든지, 혹은 아예 손의 위치를 헤드보다 뒤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킹 없이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앞서 얘기해 드렸던 제끼는 백스윙은요. 사실 이거는 코킹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코킹은 우리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하는 게 코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띄우려고 손목을 많이 돌렸거나 많이 제꼈거나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손목을 아예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보다 손의 위치를 뒤쪽에 많이 놓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 손이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코킹 없이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탄도가 훨씬 더 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띄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목을 많이 돌리고 많이 써서 오히려 헤드가 너무 과도하게 열려서 생크가 나는 것 같으니까 헤드보다 손의 위치를 뒤쪽에 두시고 오른다리 쪽에 두시고 이 상태에서 오히려 코킹 없이 손목 안 쓰고 어프로치를 하는 연습 방법이 띄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 박진희 프로의 레슨을 들어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헤드를 일자로 빼자.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몸을 타겟 쪽으로 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헤드가 좀 팔로스를 안쪽으로 몸에 가깝게 들어오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약간 아웃트윈의 궤도가 그려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인투아웃을 연습한 사람, 인투아웃을 할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반대 느낌이 필요하겠네요. 이 작은 스윙을 하는데 인투아웃의 스윙은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내 느낌에 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아웃트윈의 느낌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찻길을 만들다 보면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 뭔가 아웃트윈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웃트윈이 아니라 이건 똑바로 된 테이크백이고요. 여기서 이제 몸이 돌면은 당연히 인으로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이 작은 스윙을 하면서 풀스윙을 하는 것처럼 몸의 회전을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약간 아웃트윈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어서 사선인 느낌이 똑바로 된 느낌이다. 근데 이게 아웃트윈 같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된 테이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살짝 아웃인 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웨지는 클럽이 짧고요. 가파르게 맞으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설령 조금 아웃인 궤도가 나오더라도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인아웃으로 쓰러치는 것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